안녕하세요. 심화국어반 학생 여러분, 우리말 탐구 5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국어 공부를 하다 보면 종종 법칙에 위배되는 예외 규정을 만나게 된다. 이런 예외 규정에 대해 우린 그동안 어떤 식으로 공부해 왔던 걸까? 오늘의 질문이고 오늘의 수업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하고 조금 연관된 공부죠. 우리 3시간 동안은 제가 우리말 탐구 제가 온전히 다 창조해서 수업 만들어 보았고요. 지난 시간부터 3시간 동안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과 연계해서 우리말 탐구 공부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의 공부 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전체 복습은 학교 돌아와서 하도록 하고요. 잠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저하고 이야기하고, 지난 시간에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과제 못 내드렸는데 과제 하나만 오늘 해결하는 걸로 하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주제가 바로 사이소리 현상, 사이시오 표기에 관련한 비판적인 접근 방법이었었는데요. 비판적으로 접근해서 저는 사이시오 표기 안 하는 것이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우리에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또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 토론하는 건 학교 와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장맛비로 우리 교과서 출발하고 있었었는데요. 장마비라고 쓰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을 장맛비라고 하니 사람들이 된장이나 간장 맛이 나는 비를 떠올리게 된다가 문제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표기는 남한 표기로는 장맛비가 맞습니다. 맞아서 문제였다는 소리였고요. 그 다음에 장맛비하고 다르게 제가 머리말부터 사글세 방까지 쭉 지금 두 번째 줄에 나열된 것처럼 요 단어들만 나열을 시켜놓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지금 6개 단어 중에는 표기가 남한 그 한글 맞춤법에 맞춰서 한글 맞춤법 조항에 비추어서 봤을 때 맞는 표기가 있고 틀린 표기가 섞여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혹시 구별을 해봤는지 궁금하고 정확한 표기는 이렇다 하는 건 알고 가셔야 돼서 요거 하나 보충할게요. 머리말은요, 위아래 것 중에 시오 표기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몸과 잇몸 시오 표기 있고 없고, 이건 여러분들 눈에 익은 것처럼 시오 표기 들어간 게 맞죠. 남한 표기로는요. 나뭇잎도 시옷이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장미과는요, 장미과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아요. 그 다음 최대값은 시오 표기 들어가는 게 맞고, 사글세빵은 시오 표기 또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6개 단어 중에 머리말과 장미과와 요 2가지 단어를 빼고는 나머지는 시오 표기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자는 소리였었어요. 머리말이라고 읽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머릿말로도 읽습니다. 머릿말로 읽는 사람은 시오 표기를 넣어서 틀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 가지고 발음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머릿말이라고 발음하는 것 자체가 틀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굳이 그런 걸 따져야 되냐는 소리인 거죠. 들어가는 말, 머리, 어깨, 무릎, 발 할 때 머리, 말, 우리말로 단어 잘 만들었고 머릿말로 읽던 머리말로 읽건 발음과 상관없이 이렇게 표기하면 사람들이 발음은 자유롭게 하고 표기는 정확하게 할 텐데, 발음도 혼동스럽고 발음이 혼동스럽기 때문에 표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경우 생각해 봤을 때 표기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냐 하는 접근이고요. 잇몸은 표기는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잇몸을 잇몸으로 못 쓰는 친구를 저는 고등학교 근무하면서는 본 적이 없거든요. 시오 표기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잇몸을 이의 몸이라는 걸 사람들이 놓친다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표기 때문에 뜻에까지 혼란을 미치게 되는 그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이의 몸이 잇몸이라 이 몸으로 사이시오 표기 없는 채로 쓴다면 사람들이 이의 몸인 걸 안다 하는 논리고요. 그다음에 나뭇잎은
사실 아무 문제 없죠. 이 표기 자체도 우리의 눈에 익어서 표기 자체를 틀리는 한국인들도 많지 않고 나무의 이파리인 걸 모르는 사람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머리말이나 잇몸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장미과요. 제가 아까부터 자꾸 장미과라고 읽는데요. 장미과라고 읽어도 됩니다. 장미과라고 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여기는 왜 사이시오 표기를 하지 않냐? 그건 지난 시간 우리가 같이 공부한 남한규정 한글 맞춤법 제30항을 보면 한자와 한자어가 결합했을 경우에 곡간이나 셋방이나 그 맞춤법 조항에서 예외로 둔 6개 단어를 제외하고는 한자와 한자어의 결합은 사이시오 표기를 하지 않겠다고 규정을 박았기 때문에 사이시오 표기만 빠져 있는 것이지 네, 장미과라고 읽어도 된다고요. 일반적으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채로 발음도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 오히려 제가 좀 전에 일부러 그렇게 발음한 것처럼 여기는 사이시오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 장미과라고 발음해야 되겠구나 하고는 자기 발음이 자연스럽게 장미과로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미과라고 억지로 발음하려고 하는 한국인들이 생길 수 있는 또 부작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최대값도 워낙 수학 시간에 많이 봐서 눈에는 익을 거예요. 시어 표기 들어있는 거. 그리고 나뭇잎처럼 최대값이 최고로 큰 값이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 잘 없어요. 그래서 나뭇잎이나 최대값처럼 별 문제 없는 단어도 있지만 마지막도 제가 예로 든 것처럼 사글세빵은요. 사글세라는 말 자체를 청소년들이 쓰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도 모를 뿐더러 사글세빵을 사전 찾아보면 사글은 우리말인 것처럼 나와 있고 세는 한자말, 빵은 한자말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두 글자는 우리말 싹 기억, 시옷 받침 쓰는 삭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네, 월세빵 이야기 하는 건데 월은 또 달 월자 써서 한자로 분류를 하자 그러면 한자로 분류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한자와 우리나라 말이 섞여 있는 경우에 어쨌든 사글세의 세는 정확하게 한자고 방도 정확하게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와 한자의 결합으로 봐서 지금 시옷 표기를 한 걸 네, 맞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복잡한 문제 불거질 수 있으니 네, 아예 하지 말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네, 통일됐을 때 통일 한국어로서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국어 공부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요 과제를 내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이번 시간이라도 고민해서 3가지 예 찾는 거 한번 해보세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이시오 표기 때문에 사람들이 뜻을 혼란스러워하거나 아니면 형태를 놓치게 되는 경우를 네, 깻잎 촛불 제외하고 위에 있는 예시들 제외하고 3가지를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네, 아주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으려면 이상한 예들을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네, 점점 교과서에서 원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답을 여러분들도 같이 가져갈 수 있을 확률이 크겠죠. 깻잎이요. 깨의 잎이에요. 정확하게 들깨의 잎을 우리가 먹고 있는데요. 그걸 깻잎이라고 하는데 깨의 잎인 걸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뭐처럼? 잇몸처럼 그래요. 네, 이의 몸으로 써놓으면 이 몸이라고 쓰면 괜찮은데 깨잎이라고 적어놓으면 괜찮은데 깻잎이라고 써서 깨잎인 걸 모르고 놀랍니다. 깨잎이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 이건 더 황당한 경우인데요. 촛불이요. 촛 플러스 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양초할 때 그냥 초입니다. 그리고 불이 붙은 거예요. 중간에 네, 시옷은 진짜 시옷이 아닌 사이 시옷이에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옷 표기만 박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걸 초 플러스 불인 거를 모르고 촛불로 적어 놓으니까 촛 플러스 불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게 된다 소리예요. 이와 같은 예를 3가지 찾아주시면 되고 네, 이 과제는 지난 시간 수업 일기에 적으셔도 되고 오늘 수업 일기에 적으셔도 됩니다. 이건 필수 과제입니다. 3가지는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네, 오늘 수업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불규칙, 용언, 사이소리 현상, 창의적
사고와 신조어, 그 다음에 언어 예절의 협력적 탐구에 대해서 교과서에 있는 말글살이 주제로 수업하겠다고 말씀드렸고, 3번은 우리가 미리 공부했었던 거고, 2번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제가 아껴두고 싶어서 마지막에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불규칙 용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거고, 오늘 공부하는 건 교과서 42쪽부터 설명 탐구 활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불규칙 활용이 뭔 줄 알아야 되겠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었던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다 하면 우리 교과서 보시든 아니면 뭐 인터넷 찾아서 보시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국어 교과서 또는 문법 취급하고 있는 교과서에 작년에 배웠던 언어와 매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거 교과서 다시 꺼내셔가지고 복습하시면 돼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규칙적으로 활용한다. 불규칙적으로 활용한다. 규칙과 불규칙이라는 단어 뜻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이건 용언 관련해서 하는 얘기인데, 용언은 가다 오다 서다 깨닫다처럼 기본형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형태를 바꾸는 단어를 용언이라고 하고요. 용언에서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을 어간, 형태가 바뀌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는데,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요거 나누는 기준이요. 원래 어간은 안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어간 중에 바뀌는 용언들이 있어요. 그럼 그 용언은 불규칙 활용을 한다, 불규칙 용언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미는 원래 바뀌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죠. 바뀌는 게 당연한데요. 그 어미도 기본 형태가 있고 특이한 형태가 있어요.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 바뀌는 건 일반적인 규칙 활용으로 보는데요.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붙는 어미가 아닌 특이한 형태의 어미가 붙는다 하면 그건 또 불규칙 활용을 하는 불규칙 용언으로 취급을 해요. 그 다음에 하얗다 노랗다처럼 어간과 어미가 둘 다 이상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 불규칙 활용, 불규칙 용언으로 분류한다는 거. 그것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이것과 관련한 수업 주제 이름을 비분절 의문과 불규칙 용언이라고 명명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둘이 무슨 상관관계인지, 불규칙 용언에 대해서 뭘 더 새롭게 공부하자는 건지 찬찬히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접다, 덮다. 요걸로 규칙, 불규칙, 분절, 비분절, 의문 간단하게만 설명해 볼게요. 접다, 활용 한번 시켜보세요. 접어서 접으니까 접었는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덥다를 가지고 활용을 시켜보라고 하면 덥다, 더운데 더워서 더우니까 이렇게 활용이 돼요. 둘 다 더는 다르지만 비읍다, 비읍다 형태는 똑같은데 접다는 비읍을 가지고 있는 채로 활용을 하고 덥다는 비읍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죠. 덥고 할 때는 사라지지 않지만 더워라고 하면 비읍이 사라져요. 좀 전에 말한 대로 어간은 원래 안 바뀌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간이 바뀌는 건 학교문법에서 불규칙한 활용을 하는 용언으로 취급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 논리로 접다는 규칙 활용 용언이고요. 덥다는 불규칙 활용 용언이에요. 그리고 분절 의문, 비분절 의문도 우리 배웠었는데요. 분절 의문은 접다에 지읒, 비읍 이런 걸 분절 의문이라고 하죠. 글자로 이렇게 분류해서 쓸 수 있는 의문이에요. 그리고 의문도 모르겠다. 의문은 의미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걸 의문이라고 합니다. 접다와 덥다는 지읒과 디귿의 차이로 뜻이 달라졌어요. 그러니 우리나라 말에서 지읒은 의문이에요. 디귿은 의문이에요. 그런 논리로 가나다라 마바사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아야, 어여, 오요 모음은 모든 모음과 모든 자음은 우리나라 말에서 의문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음 모음을 분절 의문이라고 하고요. 비분절 의문은 글자로 쪼갤 수는 없지만 뜻을 바꿔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소리의 길이, 그러니까 길고 짧은 거요. 거기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면 걔도 의문으로 친다 소리예요. 장음이냐 단음이냐 그 다음에 성조 중국말 대표적이죠. 1성이냐 2성이냐 3성이냐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말도 억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이 의문문이 되기도 하고 평서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의문입니다. 분절 의문도 나라마다 다 다르고 비분절 의문도 외국어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40개 일반적으로 분절 의문이 있고요. 자음, 모음 다 합치면 40개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장단음 비분절 의문 기능하고요. 기냐 짧으냐. 그 다음에 성조는 사라졌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억양은 아직까지는 비분절 의문의 역할을 해요. 억양 어디를 높이냐 내리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장 형태로 말을 하다 보면 억양에 의해서도 질문이기도 하고 뭐 되묻는 거기도 하고 그냥 평서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억양도 비분절 의문에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볼 비분절 의문은 소리의 길고 짧음인 장단음하고 불규칙 용어는 서로 연결 지어보는 걸 해볼 거예요. 그게 지금 교과서에 그 소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먼저 탐구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접다는 접다고 덥다는 덥다고 두 개가 분절 의문으로서는 서로 다른 단어인데 그 분절 의문의 구성이 달라서 다른 단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는 희한하게 규칙 활용을 하고 하나는 특이하게 불규칙 활용을 하는데 이 차이를 비분절 의문 중에 하나인 장음과 단음으로 접근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탐구해 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더 쉽게 그냥 접다 덥다 하나는 규칙이고 불규칙인데 하나가 길고 하나가 짧아서 그렇다 하고 전제를 깔면요. 여러분들 접다가 짧게 발음하는 단어입니까? 덥다가 짧게 발음하는 단어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접다를 발음을 하고 단어로 썼고 덥다에 대해서도 이게 장음인지 단음인지 평상시에는 그런 접근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고 발음하는 친구도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냥 의도적으로 대놓고 두 단어 중에 사전 찾아서도 확인해 보세요. 한 단어는 그냥 짧게 발음하면 되는 단어예요. 근데 한 단어는 길게 발음해야 되는 단어예요. 둘 중에 하나가 짧고 하나가 길다면 우리 다 답은 동일하죠. 접다보다는 덥다가 조금 더 발음할 때 발음의 길이가 길어져요. 덥다가 장음이에요. 사전 찾아보시면 확인되시겠지만 덥다 사전의 표기도 장음으로 발음해야 된다 해서 덥 다음에 땡땡 장음을 표시하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접다가 규칙인 건 짧아서 그렇다. 덥다가 불규칙인 건 길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우리 교과서 탐구 활동의 첫 출발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아마 여러분들 반응이 예습을 하셨던 분 아니라면 정말 이런 이야기는 듣지도 보지도 내가 못했다 하는 친구들, 의아해할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다른 예를 가지고 한번 더 보자고요. 굽다가 허리 굽었다 해도 굽다 있고 생선 구웠다 할 때도 굽다가 있죠. 근데 허리가 굽었는데 할 때는 비읍이 살아있어요. 근데 생선을 굽었는데라고 하지 않죠. 생선을 구웠는데라고 해서 생선을 굽다의 굽다는 위에 덥다의 예처럼 비읍이 사라진 채로 어간의 형태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가 짧아서 그렇다, 하나가 길어서 그렇다 접근이 되는지 한번 봐보자고요. 허리가 굽다가 발음이 깁니까? 생선을 굽다가 발음이 깁니까? 둘 중에 하나가 짧고 하나가 길다면 이것도 평상시에 의식은 못했지만 당연히 생선을 굽다가 구웠는데가 발음이 깁니다. 실제 사전 찾으면 생선을 굽다의 굽다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 장음 표기된 채로 표준 발음이라고 국어 사전에도 소개를 해놨습니다. 진짜 신기하네. 또 돼? 하고 교과서에 있는 예들을 따라가다 보면요. 제가 지금 교과서에 있는 예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예를 섞어놨는데요. 묻다도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가 있고 땅에 뭔가를 파묻는 것이 있죠. 둘 다 형태가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는 접다 덥다는 분절 의문으로서도 서로 다른 단어였지만 허리 굽은 거하고 생선 구운 거는 분절 의문으로는 두 개가 분간이 되지 않죠. 문맥적으로 달라지거나 비분절 의문으로 두 단어의 뜻이 달라져요. 묻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분절 의문의 구성은 똑같죠. 근데 하나는 길게 발음하는 묻다고 하나는 짧게 발음하는 묻다여서 문맥적으로 보면 우리가 척하면 척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발음만으로도 사실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건지 땅에 묻는 건지를 분간할 수 있어요. 현대 국어 사전에도 묻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는 건 장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얘가 불규칙 활용을 하냐? 제가 가로치고 적어놓은 것처럼 그렇죠. 땅에 묻다 할 때 이 묻은요 어간의 형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친구한테 물어봐 라고 했을 때는 네 묻의 디귿 형태가 리을로 바뀌죠. 그러니 얘는 불규칙 활용을 해요. 다 되나 보네요 하고 또 가봅시다. 진짜 다 될까요? 씻다 짓다 이거는 접다 덮다처럼 분절 의문의 구성 자체가 다르기는 하죠.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길고 짧고를 가지고 길게 발음 나는 거는 불규칙 용언, 불규칙 활용을 한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탐구해 가고 있어요. 씻다고 짓다고. 씻다? 이거는 씻답니다. 근데 짓다는 네, 여러분들이 조금만 느끼면서 발음을 해보면 이게 장음인가? 의심을 하면서 발음을 해보면 씻다에 비해서는 장음이에요. 길게 발음합니다. 짓다, 짓다. 근데 활용을 또 시켜보니 쌀을 씻어서라고 할 때는 시옷이 살아있어요. 근데 밥을 지어서라고 하면 시옷이 어딘가로 사라지고 없죠. 네, 역시나 장음으로 발음이 되고 불규칙 활용을 해요. 이것처럼 네, 이거 오늘 하나 건져 가시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대로 예외 규정을 때때로 만나게 된다? 근데 이 예외 규정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대처해 왔던가가 오늘의 질문이었어요. 제가 장담컨대 아마 대부분의 애들이나 어른들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외워야지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해야지 내가 받아들여야지 하고 끝났을 것 같아요. 규칙 활용이 이거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불규칙 활용이 이거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불규칙 활용의 얘들은 유형들은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또 그거는 그거대로 알고 아 그냥 그런가 보다 외워야 되나 보다 뭐 시험에 안 나오면 넘어가고 시험에 낸다 그러면 열심히 외우고 그리고 또 지나서는 아무 생각이 없고 잊어버리고 네 시험 볼 때마다 공부하고 의심하지 않고 이랬었는데 심화국어 책이다 보니 이런 특이한 네, 접근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놨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책에서 이렇게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어간 모음의 길이를 가지고 여러분들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을 분류해 본 적 여태까지 초, 중, 고등학교 다니면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지 않으세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해보니까 되잖아요. 이걸 신기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대처해 보세요. 이렇게 공부해 보세요 하는 게 교과서가 네,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법을 소개하는 이유일 것이고 저 또한 네, 정말 진심으로 이게 정말 심화국어 선택한 친구들답게 네, 이런 식의 새로운 접근 방식, 의심하는 방법 뭐 있지 않을까? 교과서에서 알려준 게 달까? 그냥 우리는 이걸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될까? 한 번 더 생각하고 새롭게 접근하는 방법을 하나씩 공부하시면서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네, 그걸 제가 감히 이번 시간에 권해 봅니다. 지난 시간 사회소리도 그랬고요. 네, 북한말 몰라서도 모르고 그거 시옷 써야 된다 그러면 쓰고 아 선생님 이렇게 해서 국어 공부 너무 어려워요 싫어요 이렇게 보통은 나오는데 우리가 네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는 소리예요. 네 어려우면 안 하면 되지 쉽게 가면 되지 그리고 특이하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뭔가 다른 이유 다른 법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해 보자는 소리예요. 자 다시요. 네 진짜 신기한데 이게 다 되나 곱다 고아로 되니까 비읍 사라지죠. 불규칙 용언 맞고요. 실제로 장음으로 발음돼요. 깊다도 장음이에요. 그리고 불규칙 활용 맞고요. 걷다, 낫다, 긋다 다 됩니다.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예들이에요. 어머, 되네. 진짜 신기하다. 근데 또 머리 좋거나 의심 많은 친구들은 이 다음 단계까지 가잖아요. 이거 진짜예요? 100%예요? 다 돼요? 선생님 제가 찾은 거 안 통하는데요.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교과서에도 여기까지도 소개해 놓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계속 파헤치는 거죠. 선생님 두껍다 안 되잖아요. 안 되네요. 두껍다는 안 돼요. 아무리 발음해도 얘는 길게 발음하는 느낌 안 나고 실제 사전 찾아봐도 네 장음 아니에요. 깨닫다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답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가 교과서에서 네 소개를 해준 예입니다. 다 안 되네요. 아 그러면 선생님 알겠어요. 곱다하고 두껍다는 다르잖아요. 깊다하고 깨닫다는 다르잖아요. 또 머리 좋게 요렇게 네, 요 두 예들의
그 얘들 세트에 차이점을 발견한 친구들이, 머리 좋은 친구들이, 눈 좋은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위에 거고 밑에 거하고는 좀 어딘지 모르게 느낌이 다르죠. 불규칙 활용을 하는 거는 맞는데, 네, 자세하게 쳐다보면, 또는 자세하게 쳐다봤는데 안 보인다, 누군가 말해주면 그제서야 아 맞네요 인정은 하실 거예요. 선생님 곱다 깊다 겁다 낮다 그따는 다 어간이 한 글자잖아요. 두껍다는 두 글자잖아요. 총 세 글자잖아요. 깨닫다도 두 글자잖아요. 세 글자잖아요. 아름답다는 어간 세 개잖아요. 세 글자잖아요. 네 글자잖아요. 총 해서 선생님 글자 수가요 한 글자짜리만 되는 것 같아요. 어간 기준으로요. 그렇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냐는 소리죠. 여기까지도 사실 우리가 학교 나왔어도 같이 공부했었을 내용이에요. 교과서에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신기하게 또 그렇죠. 아, 한 글자짜리는 되고 두 글자 이상짜리는 안 되나 보다. 여기까지 발견한 것도 너무 훌륭하죠. 진짜 신기한 접근이죠. 그럼 진짜 한 글자짜리는 다 되냐? 또 의심의 꼬리를 놓지 않고 또 파고 들어가면 그럼 앞에서 우리 덥다 보고 왔었는데요. 덥다 반대말 춥다는 어떠냐? 밉다는 어쩌나? 파고 들어가면 제가 많이는 안 찾았어요. 너무 많이 찾으면 네 우리 머리 아프고 네 여러분들 저기 필기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얼마든지 더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이건 네 여기 써놓지도 또 않았지만 얼마든지 선택 과제로 내드리고 싶어요. 춥다? 사전 찾아도 장음으로 안 돼 있고 춥다 춥다 사투리로 춥다고도 말하는데 옛날에는 춥다가 칩다 했었거든요. 춥다? 발음으로도 길게 발음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추워서 덥다처럼 불규칙 활용하는 거는 맞아요. 선생님 이건 한 글자인데 안 되네요. 그럼 이거 다시 예외로 외워야 되나요? 밉다도요. 네, 한 글자짜리고 미워해서 불규칙 활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죠. 안 돼요. 네, 위에서 발견한 규칙이 안 맞아떨어져요. 그럼 이거는 이거대로 외울까요? 이러면 우리가 예외 규정에 대처하는 방법, 오늘 공부한 주제가 무색해지죠. 의심의 꼬리를 놓지 말고 계속 파고 들어가 보자고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이게 바로 그냥 공부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외웠다. 외워서 시험 보았다. 끝났다. 맞췄다. 여기서 네 우리가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네 심화국어 공부한 친구들은 최소한 네 더 파고 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발견하고 아 이래서 이렇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교과서가 알려주지 않은 국어 선생님도 알려주지 않은 친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네 국어 박사들도 이런 것까지는 모를 것 같은 그런 특별한 그 규칙들이 발견될 수도 있다 하는 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것만도 봐봐요. 장음이다. 근데 장음에서 조금 더 넘어가면 선생님 장음은 왜 있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우리말 성조 있었다잖아요. 우리 이것도 공부했어요. 중국말만 아까 성조 있는 거 아니고 우리나라 말도 중세국어까지는 성조 있었던 거 알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장음, 단음 그런 거 분간 안 하고 쓰지만 굳이 입안에서 찾으라고 하면 입에서 찾아지는 것이 있고 입으로도 못 찾아서 사전을 가지고만 확인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대국어의 서울말 기준으로 성조가 네, 그 중세국어의 상성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가 현대국어로 넘어오면서 아직 경상도 말이나 저 지방 말에는 성조가 살아 있잖아요. 근데 표준어에는 성조는 사라졌는데 옛날 중세국어 기준으로 상성에 해당하는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가 현대국어로 넘어오면서 장음으로 남아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을 텐데 여기까지 공부가 다 되는 거예요. 아 옛날에 이 장음들은 상성, 낮았다가 높게 발음하는 단어였었고 이런 단어들이 불규칙하게 활용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도 들어보셨을 텐데 사라진 음은요. 사라진 음은 우리 눈에는 똑같은 비읍으로 보이지만요. 네,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비읍이 세종당이 네 비읍도 만들었죠. 그리고 순경음 비읍, 여린 비읍이라고도 하는데 비읍 밑에 동그라미 들어가 있는 거, 이응 들어가 있는 이런 비읍도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국어 공부하셔서 아실 거예요. 이 둘의 차이로 규칙 용어과 불규칙 용어 접근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물론 비읍으로 끝나는 단어에만 해당이 되는 거긴 하지만요. 네. 우리가 지금 쓰는 이 비읍 소리는 네, 규칙 활용을 하는데 옛날에 순경음 비읍 소리, 이 부 소리가 비읍 소리보다 약한 소리예요.
그래서 얘가 현대국어로 넘어오면서 우나 오 소리로 바뀌었는데 아까 고와에서 보는 것처럼요. 고아가 아니잖아요. 이 오가 순경은 비읍의 흔적이라는 소린 거죠. 이러면 대체로 또 비읍 불규칙 용어는 다 맞아 떨어지거든요. 우리 눈에는 똑같은 비읍이지만 하나가 규칙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가 불규칙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그게 아니라 규칙 활용하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비읍 받침인 거고 불규칙 용어처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옛날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얘도 규칙 활용인 거죠. 순경은 비읍을 받침으로 가지고 있었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 비읍 소리가 뒤로 넘어가면서 우나 오로 바뀐 게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비읍 불규칙 용언이라는 말입니다. 이러면 국어 공부가 정말 끝이 없어요. 정말 이런 자세도 우리가 우리말을 아끼는 자세죠. 몰랐었던 단어 공부하는 수준을 이거는 완전히 뛰어넘는 거잖아요. 파헤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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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세국어까지 갔어요. 성조까지 갔어요. 순경은 비읍 나옵니다. 난리 났습니다. 이러면 깊이 있는 국어 공부 되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까워서도 우리말 더 아껴서 잘 쓰겠죠. 네, 오늘 수업 끝났습니다. 오늘 수업 1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외 규정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오늘의 수업 주제고요. 오늘 과제는 선택으로 제가 뺐습니다. 뺐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 과제를 못 내드린 건 필수로 남겼습니다. 네, 5번에다 쓰셔도 되고 필수로 아까 사이시오 들어가서 헷갈리는 얘들을 네, 지난 시간 21일 화요일 공책에다가 적어두셔도 돼요. 1번 한번 정리해보세요. 네, 자기가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찾아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탐구한 거요. 비분절 의문하고도 연결시켜보고 성조하고도 연결시켜보고 순경은 비읍하고도 연결시켜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얻으신 거 적으시고 느낀 점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혹시 설마 네, 선생님 저 요런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배웠었던 불규칙 용어가 관련해서 선생님 저 진짜 남들 모를 만한 거 찾아낸 거 있어요. 이거 복습하다가 찾았어요. 예습하다가 찾았어요. 또는 학원에서 배운 건데 사실 거기서 배운 거지만 학교에서도 공개할게요. 뭔가 자기가 들어서 아는 거건 탐구해서 아는 거건 규칙 용어가 불규칙 용어가 관련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모르는 규칙이 있다고 하면 뭔가 발견한 게 있다고 하면 네, 이거 해오시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단순히 예외 법칙 아닙니다. 그거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네, 우리는 머리 아프게 공부했었던 거 북한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거 가지고 골치 썩지 않았다 하는 거 제가 보여드렸어요. 네, 규칙성에 대해서 파고 또 파고 해서 깊이 있는 국어 공부 해보자가 네, 오늘의 교훈이고요. 네, 이것으로 5번째 수업 마치고 네, 열심히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